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자 토론도 있었고 단일화 얘기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의 열정 열차라고 하는 대선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먼저 단일화 얘기, 국민의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 직후에 곧바로 이 단일화 카드를 던진 것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겉으로는 끊임없이 단일화는 없다, 독자 출마로 끝까지 가겠다 견제했지 않습니까? 네, 완주하겠다 했죠. 그건 뭐 전략상 당연한 거고요. 뭐 언젠가는 단일화 할 겁니다 하면 누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쳐야 본인의 지지세가 넓어지는 거죠. 다만 1월 초순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서 그 반사이익을 얻어서 2자리 이상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선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 거대 정당 쪽으로 지지자들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5% 나오는 게 10% 나오고 또 7, 8% 나오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이쯤에 대해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단판으로 해서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뭐 10분 만에 커피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다라고 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죠. 뭐 압박인 건데 안철수 후보는 그럴 마음은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뭐 지난번 안철수 또 오세훈 방식이죠. 그러나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걸 던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3배, 4배 나오는데 네. 지금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다자대결로 갔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3배, 4배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데 두 후보 중에서 누구로 단일화하면 좋겠느냐 질문하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철수 윤석열 후보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서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 대상이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굴 택할 것인가 이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그러면은 여론조사가 오염된다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를 빼고 조사 방식을 어떻게 빼고 하지? 그죠, 어렵지 않습니까? 네, 쉽지 여러 가지 않습니다. 이유로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뭐 룰 세팅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룰 세팅 부분이 또 남게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서울시장 경선은 적합도와 경쟁력을 800명씩 절반씩 1,600명에게 질문을 했던 제안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기도 전에 일단 상황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때는 네. 적합도를 하냐 경쟁력으로 하냐 다들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적합도, 한쪽에서는 경쟁력.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두 개 다 섞어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지지율이 두 사람이 비슷했고 지금은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론조사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단일화 논의도 뭐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투표용지에 일단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 전에 만약에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물론 이제 2차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월 28일이고 이게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이전에 사퇴를 한다면 사퇴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 이전까지 시간을 조금 열어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이 2월 28일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진척이 안 될 거라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던데 시기적으로 제일 좋았을 때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을 때예요. 네. 그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카드를 던지면 받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뭐 국민의힘이 자존질환에 빠져 있었을 때니까 네. 뭐 단일화 여부나 생각지도 못했을 거고, 또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하다가는 뭐 20% 이상도 나오겠는데 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기는 놓쳤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올 것이 왔다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단일화 이슈. 단일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단일화를 안 되게 만들려고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책임 총리제 이야기하면 네. 우리 쪽으로 와라. 그렇게 로브콜 던진 거죠. 그게 안철수가 우리 쪽으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1번에 있었습니다만 네. 그게 안 된다면 저쪽으로 가는 것은 맞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전격적으로 단일화 제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지금.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는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할 겁니다. 그거 아예 안 받아주는. 그거 어렵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의 정치 생명을 늘리려면 우리랑 손잡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만일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지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실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와 방식이에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손바닥 안에 있는 원숭이 사진, 원숭이 이제 그걸 올렸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철수 후보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폄하할 필요가 있느냐. 뭐 다 예측됐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정치는 협상이고 협의고 논쟁이고 뭐 또 이 단일화 논의는 파트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파트너를 철저하게 저렇게 무시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으로 뭐 이해찬 등등 친노를 내보내라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해찬 전 대표 등등 그 안철수 후보가 지명했던 사람들이 당직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치라 그래서 없는 당직을 일부러 만들어서 내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도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은 내가 양보하겠다. 대신에 이준석은 뭐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하라. 등등의 조건을 걸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저렇게 코너까지 몰 필요는 없다. 그거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면 당대표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렇게 뭐 다른 당 후보 저격하고 다른 당 후보 SNS 가서 뭐 댓글로 조롱하고 그게 과연 당대표로서 할 일인가. 그거 좀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 대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은 이 무시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끝까지 그러면 다자 구도로 완주할 것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붕괴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후보로 몰리면 그때 전격적인 뭐 통 큰 양보 형식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지지율에. 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처럼 10을 많이 넘기지 못하더라도 10에 버금가는 숫자를 만약에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보다 앞선다고 하면 네. 다자구도가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당선돼서 안철수한테 뭘 떼줘야 되는데 다들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독자적으로 이기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박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계속해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 업체에서 앞서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면. 그러면 굳이 단일화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뭐 여론조사가 좀 지지율이 흔들린다. 네. 그렇게 되면 생각은 달라지겠죠.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지지율에 달렸어요. 안철수 후보 본인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양 후보의 지지율에도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투표 용지 인쇄는 28일, 사전 투표 기간은 3월 4일, 5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해서 날짜별로 주목해야겠습니다. 예, 최종 마지노선이 28일이죠. 그러니까 네. 투표 용지에 인쇄가 들어가게 되면 네. 효과가 상당히 반감됩니다. 그냥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찍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표죠.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권했다고 네. 그 투표소 앞에 벽보가 붙인다고 하더라도 네. 무효표가 쏟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 선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크게 보려면 28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오늘 2월 14일이니까 약 14일여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 대통합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가 이제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권력을 나눠서 공동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포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뭐 크게는 두 가지죠.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네. 반중전서, 반북정서, 네. 또 이대남에 호소하는 것, 이게 다 젠더 또 반젠더 정서 여기 기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처럼 그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것,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민주당이 아니라 그 위의 당도 함께한다. 거대 양당 정당 이외에 제3의 선택지도 주어야 한다. 오늘 그런 말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어제 그냥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중도표가 갑자기 이재명한테 쏠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뭐 솔직히 하나만한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원했던 취지가 있었는데 그 예. 취지가 결과로 잘 이어졌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현충원도 찾았습니다.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는데 이어서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2017년 출마했을 때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겠죠. 급해서 그런 거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가긴 갔으나 뭐 큰 역시나 뭐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는 아니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지 않고 그냥 뭐 김대중, 김영삼 묘소만 참배하고 왔다. 네.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이재명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은 않겠죠.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했다고 중도가 통합의 행동이네 뼈 찍어줘야지 이러겠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어쨌든 뭐 다만 그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 뭐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한다고 말만 나왔을 때도 민주당 지지층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네. 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마음이 급하다. 뭐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질 수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연설 중에 2020년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검찰총장이었고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나는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천지를 두고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 미칠까요? 이거는 뭐 그 신천지 간부들이 연달아서 이제 폭로에 나서는 거잖아요. 네. 그 이만희가 하고 신천지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윤석열 찍으라고 했다. 그 연이어서 폭로가 나왔고 또 거기에다가 대고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거 거부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좋지 않으니까 그 대비시키면서 나는 다르다. 그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와 뭔가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그런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뭐 그리고 민주당은 이 신천지 카드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불가능하죠. 이건 뭐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민주당이 집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겼는데 이거 뭐 하겠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신천지와 국민의힘, 신천지와 윤석열은 연관이 있다. 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 얘기하면은 어쨌든 기사 한 줄 나오게 되고 네. 지금 왜 신천지 특검 이야기하지? 모르는 사람도 한 번 더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 포석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공약 하나를 발표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뭐 공수처 폐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법 공약이긴 한데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네,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본인에게도 갔었던 징계가 가처분 인용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검찰 독재로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최후의 수단으로 문민 통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때는 그거는 막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임기도 정해놨는데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검찰총장 출신으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럴 거면은 미국처럼 뭐 투표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출 권력을 얻던가. 그게 아니라 지금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네. 선출된 대통령 임명하는 직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제 민의 통제를 걸어놓은 건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이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마련했었던 열차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차 하나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제 유세에 나섰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에서 나온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기차 안에서 있었던 한 장면에 한 사진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거 기자가 찍은 것도 아니고 이상일 전 의원이 자신 SNS에 올렸는데 기차 칸을 서로 마주보게끔 의자를 설치를 해두고 윤석열 후보가 빈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로 다리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특권과 권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앉을지도 모르는 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른바 쭉벗 논란이라고 하면서 이게 가장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열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에 갖는 위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작 50억보다 소고기 11만 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그러면 거죠. 우리 다들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잖아요. 네. 비행기도 타는데 뒷좌석에서 발 올려서 내 팔 쪽으로 오고 이런 거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영화관에서 뒤에서 의자만 발로 그렇죠. 붙여도 불편해하죠. 근데 신발을 벗지도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앉는 의자에 발을 올렸다? 이거는 굉장히 권위의식이고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저는 더 문제가 그 주위에 3명, 4명, 5명, 6명 있었잖아요. 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게 이제 바로 왼쪽에는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이상일 전 의원 그리고 열착한 화면 사진에 나왔었지만 전주혜 의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왜 못 말렸을까요? 아무도 그 말을 못했다 후보한테. 그렇게 발 올리면 안 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후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좀 문제라고 보고.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건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벌어졌잖아요. 네. 그 다음 해명이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그냥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등등 국민의힘에서 해명하는 게 지금 더 큰 논란을 피웠습니다. 후보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경련이 일어나서 다리를 뻗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입니까? 그래서 뭐 경련이 일어난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뭐 다리를 주무르고 있거나 신발을 벗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임기응변으로 무마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말도 안 거기다 된다라고. 경련이 왔는데 어떻게 다리를 포개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서 올립니까? 그래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명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은 사과를 너무 안 한다. 반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사과를 너무 많이 한다. 사과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고 그럼요. 사과를 할 때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이재명 후보 그 지지율 좀 안 나오니까 계속 뭐 머리 숙이고 큰절하고 얘네 뭐 3일 연속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표에 그렇게 도움 안 돼요. 그렇게 사과를 계속 진정성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늘 사과만 하는데. 마찬가지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해야 될 때 타이밍 놓치고 사과 안 하고 이상한 해명하고 나중에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더 큰 논란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그 정치 보복 프레임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적폐 수사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게 이게 발 사진 때문에 좀 들어간
측면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슈가 새롭게 터지는데 어느 쪽으로 유리할지는 조금 더 남았으니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